함께하는 인물 초대석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당찬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지키는데 앞장을 선다고 하니까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살고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폐플라스틱 재가공 업체 김민석 대표님 환영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회사 대표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얼굴도 아주 그냥 애띠게 생기고 저 젊었을 때 얼굴 스타일 비슷하진 않지만 잘생겼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동안이에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시나? 올해 97년생으로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네. 아, 97년생이라고 그랬죠? 네, 97년생입니다. 97세인 줄 알았습니다. 아, 웃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관련 분야 관계자들은 누구나가 다 알만한 어엿한 한 기업의 대표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상당히 이거 혁신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나요? 어떤 걸? 저희는 지금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울산을 알리는 울산 관광 기념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플라스틱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오늘의 비밀을 이야기를 풀어나갈 그런 제품이 되겠죠? 네, 관광상품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사실 이거는 다들 보시다시피 고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오, 울산 하면 또 고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고래는 또 해양 생태계의 건강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깃발종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울산 바다에서 살고 있는 고래들이 또 최근에는 미세한 플라스틱들을 많이 흡입을 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아,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고래를 해치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고래 키링을 만들었고 지금 울산 고래박물관에서도 기념품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표가 직접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제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뭇잎 모양을 한 제품인데 예.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약을 꽂아서 쭉 밀어서 쓸 수도 있는데 호호. 이게 바로 흔히 가치 상품이라고 하면 기존에도 뭐 많지만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도 담았고 그리고 치약뿐만 아니라 핸드크림이나 반려동물 간식 짤 때도 쓸 수가 있어서 뭔가 다 쓰지 못한 제품을 버리는 건 또 우리 환경에 해로우니까 끝까지 짜서 쓰자 하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 수민이 엄마한테 제 아내한테 가장 혼나는 게 치약을 끝까지 안 쓰고 조금 남겨놓고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혼이 많이 납니다. 그걸 끝까지 짜려면 힘이 들고 아침마다 그게 약간 신경이 쓰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밀어놓고 쭉 짜게 되면 어머 끝까지 나오겠네. 네. 이따 어머님들 내가 선물로 내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또 네. 대표님이 드릴 것 같아요. 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폐플라스틱이 필요할 텐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폐플라스틱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폐플라스틱은 정말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네. 개인부터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들, 센터 이런 여러 곳에서 병뚜껑들을 모아서 보내줍니다. 물론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있는데 또 저희는 이런 병뚜껑들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는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교환을 해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 생산된 제품을 또 선물로 또 교환을 해드리고 네. 오, 윈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단 병뚜껑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에 보면 밧줄, 로프라고 하죠. 이게 로프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게 또 바다에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로프로 다시 재생 칩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데 이런 팔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지금 바다에 버려진 폐 밧줄. 네, 폐 밧줄이 갈색인데 그 갈색이랑 우리 소형 플라스틱을 흰색과 섞어서 이런 기념품도 만들기도 했고요. 팔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하고 싶다. 야. 팔찌를 만들어달라 요청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물건이 울산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이 놀라운 현장. 저희가 이 폐플라스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 활용이 되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응원하는 울산의 한 공간. 이곳에 자원순환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비교하던 거 마저 하고 울산의 매력을 담은 기념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사용하는 재료부터가 남다른데요. 바로 폐플라스틱에서 수거한 병뚜껑입니다. 이렇게 오염돼 있는 친구들 잘 빼줘야 돼요. 그런 거 따로 분류해서 한 번 더 세탁도 치고. 이 친구가 중간에 파란색이긴 한데 중간에 초록색이잖아. 그럼 네. 분쇄하면 거의 초록 계열로 나와. 그래서 이 친구 똑같이 초록색 계열로 빠져주고 병뚜껑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선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 색깔별로 분류한 병뚜껑을 잘게 부수는 일이 먼저고요. 그 다음 작은 조각으로 바뀐 플라스틱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하나 간단한 일이 없어 보이죠. 처음에는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년 만에 5명이 되고 사무 공간에다 회의실, 제조 시설까지 갖추게 되면서 사용하는 병뚜껑의 양은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김민석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뜻을 함께하는 팀원들이 없었다면 절대 이뤄내지 못할 결과였습니다. 지구를 지킨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봉사 활동에도 열정을 쏟는 울산 청년. 이제 청년 창업 성공기로 주목받으며 사회와 환경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될 뻔한 플라스틱은 울산의 대표 기념품이 되어 건강한 일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30이 안 된 분이 이 집게를 들고 쓰레기 봉투 종이를 들고 길거리를 지나간다. 동료들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정보통, 아니 정보의 왕 아니겠습니까? 왕, 킹.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경영학을 전공하셨더라고. 경영학. 네, 경영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환경을 지키는 기업을 창업하게 된 건지 이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겠죠. 그러면서 사실 뭔가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면서 어떤 게 내 적성에 맞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에 거의 다 비대면으로 활동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활동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비대면으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과학 키트를 조립하고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과학 키트 표지에는 친환경이라는 멘트로 친환경을 주제로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막상 안에 있는 플라스틱을 보니까 다시 재활용되기 어려운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그렇지. 살짝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학 키트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친환경 소재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참 더 창업하게 올라간 됐습니다. 거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솔직히 버려진 플라스틱은 친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다로 들어가면 그게 오염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창업이라는 게 잘만 되면 좋지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무엇을 네. 하나 창업하려고 그러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고통스럽지 정신적으로. 그죠? 솔직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텐데 겁나거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 많았죠. 솔직히. 사실 걱정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유 또 눈물 나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들이 다른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느 하루는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더 힘들지 않았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고민이나 좀 어려움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저희 나이 때 가졌던 그런 어려움보다는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스스로 많은 위안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불안함, 매일 불안했습니다. 사실 잘했지. 잠안 못 자, 잠 못 자. 창업이라는 게 당장 내일 모레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더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은 기본으로 일했던 거는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에 쩔어서 집에 들어가고 씻었을 때 그 불안함이 가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일을 좀 더 했습니다. 그때 그 불안해서 일을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좀 더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 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책상으로 간 적이 많죠. 많습니다. 다 내가 거쳤어. 내가 코미디언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코미디언으로 텔레비 나서 못 웃길까 봐. 못 웃길까 봐 맨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네. 다 알아 지금. 자,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금수저가 아닌 이상 자본도 넉넉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무일푼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없었어. 그때 당시에 저는 먼저 사무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실 임대할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네. 저는 먼저 그때 연락처를 뒤져보면서 좀 도움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창업을 훨씬 일찍 시작한 대표님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사무실 구석 자리에 한번 남는다면 책상을 얻어서 하나.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사무실 구석 자리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 사무실 직원분들 퇴근하고 나면 그때 이제 보통 일을 시작해서 그렇지. 이제 해 뜰 때쯤 되면 이제 열심히 사무실 청소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했었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뭡니까? 하루는 사무실을 얻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거리를 물어와서 그날 바로 일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었었는데 대학교 안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카페에 전기가 나간 겁니다.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 그 카페 안에만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였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기를 구하기 위해서 빈 강의실이 있나 한번 찾아다니다가 지나가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화장실에 콘센트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화장실 안에가 네. 콘센트가 있어.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카페 매니저님한테 양해 구해서 작은 책상이랑 의자 화장실 가서 일해도 되겠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좀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야 눈물 난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그 부끄러움이 없었나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닌 문외한 정말 지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피땀 눈물 뭐 안 흘린 것이 없을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잠은 제대로 정상적인 잠은 못 잤죠? 그렇죠. 보통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때
제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3배가 더 뛰었더라고요. 수치가 올라갔어. 네. 왜 그럴까?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랑 잠이랑 사실 안 됐다. 그때 당시에 후회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도전한 일에 후회하기 싫어서 좀 그 일에 많이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의 절실함, 피나는 노력에 하늘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서 이제 잘 되겠다 확신하게 된 그 순간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눈치를 챘어? 이제 잘 될 거다. 제가 사실 이전까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을 거라고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득 이제 올해 초였죠. 그때부터 매일같이 연락이 쏟아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네. 어떤 연락? 이 관공서에서 이제 우리 몇천 개, 몇만 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연락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우리 같이 이런 프로젝트 해보자 하는 연락이 한 열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 뭔가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주식 좀 사놔야겠다. 사실 플라스틱 재생 사업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분야지 않습니까? 후발주자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려면 뭔가 차별화될 만한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점. 당찬 청년 김민석 대표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희 전략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재료 수급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저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플라스틱을 병뚜껑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 색상을 23가지를 직접 색상별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는 색상을 맞춰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런 3D 설계 기술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재생 플라스틱으로, 폐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든다 했을 때 유독 또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핵심인데요. 저희가 물리적 재활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금형이 필요합니다. 이 금형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은 비유하자면 붕어빵이나 와플을 구울 때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형이라고 그러지. 네, 그런 틀이 작은 사이즈가 보통 200만 원씩 합니다. 무쇠로 만든 거, 예. 찍어내는 거. 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영세하게 시작해서 그런 비싼 부담스럽지. 금형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연구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 금형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그 비싼 금형, 그걸 금형을 하지 않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개발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이 바쁜 와중에 연구하고 개발하는 와중에 서포터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나 조사 많이 했네. 예? 어떤 겁니까? 서포터즈는 사실 만들어진 데는 2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욕심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제가 쓰레기 줍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히 쓰레기 줍는 게 아니고 우리 골목이나 공원 같은 데도 보면 문득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구석까지 가서 숙여서 보거나 아이의 시선으로 숙여서 보거나 좀 돌아서 보면 이제 방치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좋아서 근데 그 좋은 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자원순환을 하나로 문화로 만들고 싶은데 사실 문화로 만든다라는 게 혼자서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자원순환이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포터즈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원더 플라스틱으로 수익 창출을 하면 이렇게 서포터즈로 또 재미난 지역사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도 이 방송 보면서 야, 저 누구 아들인데 저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냥
아주 깔끔하네. 응? 어머니 기분 좋으시죠? 네. 이렇게 바른 청년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 더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은지 야심차고도 확실한 계획과 목표, 꿈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플라스틱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이 광범위하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오염되고 있는 플라스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이라고 떠오르면 우리 회사를 떠올리게 만들어 보자라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3D로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해갖고 내가 뽀시기 선물로 아이들에게도 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네. 아, 나랑 네. 거래 한번 합시다. 너무 네, 환영합니다. 주문할게요. 오호호. 앞으로도 폐플라스틱의 가능성을 탐구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대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